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통일방송 추석특집의 진행을 맡게 된 조미영입니다. 오늘 추석특집은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모이게 하는 풍성한 추석처럼 저희도 북적북적하게 여럿이 모였습니다. 제 옆에 미나미녀 세 분이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유성이고요. 27살입니다.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벌써 5번째로 추석을 보내게 됐네요. 고향은 양강도고요.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성 씨 5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북한에서의 기억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한국 생활도 자충우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또 옆에 아리따운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석향 씨,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석향입니다. 네, 저는 나이는 23살이고요. 2017년 6월에 북한을 탈북해서 2017년 12월에 하나원을 수료한 석향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맞는 첫 번째 추석인 네, 거네요. 그쵸. 네. 우와, 그랬군요. 네. 이제 따끈따끈한 북한의 최근 소식도 또 들을 수가 있고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아주 익숙한 얼굴에 또 한 분이 계신데요. 데일리 NK의 이상용 국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좀 난감한데 저는 탈북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데일리 NK에서 그러니까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에서 탈북민들 인터뷰하고 북한 주민들 만나서 북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네. 제가 제 스스로도 이게 제가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토종은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2000년대 초부터 탈북민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탈북민들이 정말 가까운데 네. 이렇게 탈북민들과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되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장님이 그 서울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제가 방송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분이 정말 온성 사람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약 2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시간 세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올 추석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서 4일 동안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북한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친척들이 다 모여서 네. 여기에 또 외삼촌분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분도 찾아가 뵙고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친척이 많아요. 네, 11명이죠. 11명인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거의 보통 드물다고 봐야 되는 거죠. 되게 행복한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네요. 네. 네. 우리 석향 씨는 약간 표정이 어두운데 어떻게 그러지 보내셨어요, 마요. 추석을? 아이고, 어떻게 울려고. 아이고, 또 이렇게 아이고. 유성 씨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가족 생각이 또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중에 얘기하시고. 네. 일단 저는 남북한 추석 문화를 좀 더 저도 체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는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탈북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리따운 탈북 여성분하고 그러니까 남남북녀회 중에 북녀는 맞는데 남남은 아니라서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 북한 신부랑 결혼을 해서 그 북한식 그 음식도 좀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식 그 한가위 문화를 좀 소개하면서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네.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네. 좀 지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렇게 연휴 때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명절이다, 쉴 수 있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설레는 그 순간부터가 벌써 추석이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짜거나 추석 때 뭐 할까 이런 계획들을 좀 짜잖아요. 뭐 어떤 계획을 짰던 게 있으신가요? 우리 석향 씨는 뭐 추석에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 있었어요? 아, 저는 이제 뭐 해야겠다 하는 건 특히 없고요. 이제 이모분이랑 이제 한 분 계시고 해갖고 그냥 추석엔 이모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북한에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가 안 돼갖고 아, 그 추석에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났군요.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 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많이 그렇게 네 많이 서운하고 아빠인데 너무 이제 서운한 점도 많았고 제가 또 잘못한 것도 좀 많았고 해갖고 일단 아빠를 이제 두고 제가 한국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재수롭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랬군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음. 일부 분들은 그런 걸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해 바다를 간다든지 동해 바다를 가서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술도 좀 부어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들었는데 그 북한과 연결되는 도로죠. 파주 쪽에 있는 임진각에 가서 네네.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술 한잔 붙고 오시는 보내서. 분들도 계시죠. 네. 뭐 석향 씨는 그쪽에 다녀온 건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모분도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네. 사실 이제 다니는 것도 이제 다 돈도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정도가 아직 울지 준비가 안 돼. 그 임진각까지 가는 데는 큰 돈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버스비 정도. 예. 버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 지금. 그랬군요. 아니, 네. 네.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그래도 이모랑 함께 북한 얘기, 가족들 얘기하면서 네.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어요. 예. 저도 진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이모한테. 근데 또 추석에는 차가 또 엄청 막혀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아니 국장님은 집이 지방이시잖아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네. 뭐 차표나 이런 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이 시골이에요. 전주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가면은 이 차가 없으면 한 2시간 반. 근데 그 추석은 항상 막히잖아요. 네, 뭐 인류의 도로가 뭐 엄청 막혀요. 민족의 대이동에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걸 정말 신기해하면서도 정말 짜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간을 갔거든요. 네. 8시간 게 말이 8시간이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8시간이요. 8시간 걸렸어요. 평소에는 몇 시간 정도? 2시간 반. 차가 없으면 말은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허리를 좀 두드려주면서 가긴 갔는데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었을 때는 그냥 가족끼리 해산에 있는 그 가족끼리 그냥 모여서 하룻밤 밥 먹고 이게 끝이었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거의 민족 대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신기하고 이게 진짜 진정한 또 명절 분위기 아닌가. 네. 명절 분위기가 진짜 한번 내봤다, 생각해봤다, 경험해봤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한국 와가지고 5년이나 되셨잖아요. 이 명절 때마다 한국은 고향 내려가는 차들로 도로 위가 거의 주차장이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도로에 보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왜 차가 이렇게 많지? 일부러 차를 갖다 놨나? 그런 느낌도 잠깐 들었어요. 그 정도로. 네. 여기가 무슨 행사가 있지 않으면 차를 좀 갖다 놓았나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희 북한에서 살 때 자동차 보기 힘들어요. 도로에 나가 서 있으면 이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순간에 이거 차를 일부러 많이 갖다 놓지 않으면 이거 무슨 행사가 있나 그렇게 너무 느꼈거든요. 북한에서와는 네. 너무나 다른 네.
그래서 놀랐었군요. 석향 씨는 이렇게 몇 시간씩 한 8시간씩 차 안에 있으면서 네. 막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북한에서 좀 뭐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어디를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해령에서 살잖아요. 네. 이제 근데 해령에서 이제 제가 한 남양, 원성, 네 그쪽을 많이 다녔어요. 엄마랑 이제 장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북한은 이제 전기가 없어요. 철도도 이제 전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원성까지 하면 서울에서 아마 경기도까지 가는 거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기차 타면 24시간 가요. 하루 진짜 종일. 네, 하루 종일로 가요. 네. 밤도 이제 기차 안에서 그냥 자면서 지금 가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힘들긴 했는데 이제 북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겨낼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뭐 가족들 만나러 내려간 8시간의 그런 네. 뭐 막힘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게 또 설렘이 있거든요. 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지 네,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여행도 가고 하니까 네. 네,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장님은 또 설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아마 국장님과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차가 막히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고향에 내려가고 또 북한도 추석 때는 가족들과 다 만나서 여러 가지 뭐 네. 가족들과 네, 함께 네. 하는 모임도 네. 갖고 하는데 남북한의 추석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두 분은 어때요? 이제 추석을 한 번 맞이해 보셨고 이제 5번째 맞이하시는데 좀 다르고 같음의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이 가장 큰 명절이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석하고 설이잖아요. 네. 민족의 명절이고 한데 이 북한에서는 이 가장 큰 명절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부자 이 탄생일이라고 태어난 날 생일이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날 이틀 내지 3일 동안 휴식을 주고 북한 추석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휴일이 추석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엄청 제한도 받고 하는 거죠. 특히 무슨 이 있는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거리가 꽤 되는 곳으로 이 추석을 보러 가려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그 도로 사정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고 북한의 이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기차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기차라는 거 보면 정시가 있지만 정시 개념이 없거든요. 이 전기도 없다. 네, 맞아요. 네. 전기가 또 수시로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기도 해야 정전되고 한 번 정전되면 그 언제 복구될지 그걸 누구도 모르거든요. 아유, 할머니 같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렇게 한국처럼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멀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멀리 갈 수는 있긴 하겠죠. 며칠을 이제 기차를 타면 갈 수는 있긴 한데 굳이 여행이라고 따로 갈 데가 없어요. 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니, 지금 친척이 같이 또 모여 살기도 네, 하고. 저희는 이제 추석 되면 그냥 이제 만약에 형제분들 계시면 제일 형님 네. 뭐 이런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우리 집은 어떤 음식을 하고 어떤 집은 다른 음식을 하면 같이 앉아 그냥 먹고 서로 만들어 온 음식을. 네, 서로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바로 이제 저녁이면 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막 며칠씩 같이 보내는 그런 연휴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루 네, 동안 그쵸. 그냥 좀 그냥, 쉬면서 네. 먹는. 그렇죠. 그래요. 북한에서 보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는 거 명절이에요. 빼놓고 잘 먹는 거 빼놓고는 명절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 큰 명절이라고 보면 설하고 추석하고 김부자 생일날 이렇게 명절인데 그래도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게 추석이에요. 추석 때는 그래도 좀 거리가 되는 친척들도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오거든요. 오면서 이 부모님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 상차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차림 가서 산소에서 이렇게 다 음식 펴놓고 먹고 하면 산소가 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에도 공동묘지 형식으로 묘지 있으면 그 주변에 많으니까 우리만 먹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른 가족들도 먹고 하니까 그런 게 우리는 이만큼 차려왔다 하는 거 보여주기라도 하려고 좀 많이 상차림이 그래도 잘 차리려고 하거든요. 네. 북한에서 과일을 좀 내가 과일을 먹고 싶은 과일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추석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어쨌든 맛있는 거 먹는 의미에서는 네. 추석은 명절은 확실히 명절이네요. 근데 그러네요. 하루를 짧게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북한은 사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명절만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 맞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 이제 세대이신 세대? 부인은 세대이시잖아요. 예, 부인이 또 여성도 우리 됐나요? 국장님 말고요. 국장님 부인께서 네네. 이 명절 증후군이 왔다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셨나요? 저희는 약간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집안 얘기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위로 누나가 5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다 모이면 21명, 22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서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나가 이제 위로 5이잖아요. 그 누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째 누나가 뭐 첫날 아침을 한다. 네. 둘째 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까지 안 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의 역할은 뭐냐면 네. 설거지죠. 설거지. 설거지를. 네, 그러니까 설거지만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퐁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옆에서 부인이 이렇게 그 헹구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헹구니까 이게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어쩌다 아기자기한 한 번씩 명절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니까 물집 잡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가족이 많으니까 주부습진이 걸리는 거죠.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일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또 큰 몸에 무리는 안 올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다 여기서 또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자. 음. 명절인데 서로가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형성이 돼 있어서 참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한에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추석하면 좀 제일 아꼈던 옷 아니면 새 옷을 사서 입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석향 씨도 북한에서 명절에 네. 새 옷 입고 이랬던 기억 있어요? 네, 그런 기억도 있고 제가 또 명절 때 아빠랑 사준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아버님을? 네. 저는 아빠한테서 이제 새 옷을 받은 것보다 제가 아빠랑 사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효녀네요. 아무튼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눈물을 그렇게 뚝뚝 흘리셨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 씨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남자라서 네. 이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좀 틀리잖아요. 부모님들은 이 자식한테 이번에 명절인데 옷을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좋지만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주지 못하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잘 손질해서 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뭐 크게 옷에 관심이 네. 그 대신에 좀 어머니가 야 추석도 다가오는데 몸 좀 씻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추석은 그래도 하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샤워는 못 하는 거고 북한에 샤워 시설은 없어서 샤워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이런 하천에 네. 가서 이 수영을 하면서 몸 씻는 거죠. 아 네. 수영을 하면서 몸을 네. 씻는 거는 어떻게 수영을 쭉 하면 몸이 깨끗해지는 저희는 압록강에서 이 네. 압록강에서 이 수영을 하면서 강에서 노는 거죠. 놀면서 몸도 씻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긴 가을 추석 때쯤 되면 좀 쌀쌀하긴 해도 그렇게 네. 추울 정도는 아니니까 네. 그게 가능하군요. 그렇구나. 석향 씨는 한국 와가지고 매일매일 샤워하니까 명절이 따로 없다면서요? 네. 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명절 때 이제 전이면 샤워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목욕을 이제 네. 북한은 목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 오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깔끔하고 잘 돼 있어 갖고 굳이 명절이 아니라도
매일 이제 하루에도 2번씩 한 것 같아요. 저는 목욕을 네. 2번씩요 하루에. 되게 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진짜로 그렇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군. 네, 좋네요. 한국이 참 좋네요. 마무리는 한국이 참 좋네요. 그래도 북한에서 그렇게 압록강에서 수영했던 것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추석을 한번 또 추억해 봅니다. 고향 생각한 김에 하나를 더 떠올려 본다면 명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을 게 많았다는 거죠. 유성 씨, 북한의 대표 명절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송편이죠. 아, 송편. 네, 명절에는 꼭 송편을 네.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학 씨, 저는 추석 때를 집어서 얘기를 하면 네, 추석 때는 송편, 절편, 뭐 떡이 네, 송편, 기본, 네, 절편. 떡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절을 시작하면 그냥 딱 떡이죠. 네, 어. 되게 북한은 지금 역시 그냥 떡을 빚고 있어요. 새벽에 지금도? 엄마들이 일어나서 명절 전이면 떡을 빚고 있어요.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저 방앗간 가서 떡가루 내와야 되잖아요. 네, 떡가루도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 보니까 줄을 서 있어요, 진짜로. 대하를 이제 막 대하 안에 쌀을 부어서 이제 가서 네. 줄을 서서 이제 수저가 오면 이제 자기가 하고 이제 밤 살 때도 있어요. 발방아라고 하세요? 발방아요? 네. 발방아로 그 쌀가루를 네, 낸다고요? 쌀가루를 전기가 발방아로 없으니까 아마 넣어서 그런 것도 쓰는 이제 거예요. 많이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시설이, 네. 명절에 그 떡을 먹는 문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여전하군요. 네, 여전해요. 아, 그래요. 국장님 혹시 북한에서 오신 아내분은 북한 음식 명절에 좀 해주나요? 음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배우고 싶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떡을 해 먹거든요. 송편도 해 네. 먹고. 그래서 방앗간 얘기도 저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골 저도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방앗간에서 떡가루 내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송편을 빚으면서 같이 이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하는 거 똑같고. 근데 특이한 게 저한테 그걸 꼭 먹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언감자 온감자 맞아요, 떡.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이게 공감하시는데 한국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감자를 너한테 꼭 먹이고 싶다고. 아. 그게 진짜 한국에서 못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네. 정말 너무 생소해서 근데 언감자를 해서 진짜 해보려고 진짜 한국 감자를 사서 일부러 올려서 일부러 흉터를 내고 얼려서 흉터를 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어. 그게 어땠어요, 맛이? 어땠어요? 정말 특이한 맛이었어요. 아. 정말 처음 경험해본 그런 맛? 어. 그래서 이게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명절 음식은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맛을 먹어본다. 그게 또 명절 분위기를 낸다고 그런 면에서는 참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은 명절 음식이라고 해서 꼭 아내들만 하진 않잖아요. 남편들도 거두는 경우 많은데 혹시 명절 음식 할 때 좀 국장님도 같이 거두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5명의 딸이 있다고 했는데 네. 왜 웃어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뭐 있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했다는 거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고 남자도? 하는, 네, 남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했어요. 정말 어머님이 옆에서 그거를 꿰고 전 화면에서 꿰야 되잖아요. 네. 파전 하려면 다 꿰야 되고 그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역시 계단도 어머님이 풀고. 굉장히 훌륭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네. 이렇게 길러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렇게 돼야 이렇게 결혼해서도 사랑받는 남편으로 네, 가끔 싸우기도 살 수 하지만. 있습니다. 네네. 유성 씨 북한에서 네.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저희는 만두 빚을 때 네. 엄마하고 같이 좀 곁들여 준 적이 있고 저는 따로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북한에서 그 옥수수 국수 있잖아요. 네. 옥수수 국수를 제가 한번 데쳐서 다 말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북한 말로 간마은의 첫보선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서 아들이 해주는 국수를 지금 먹어보게 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음식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셨는데 그럼 또 해드릴 수 있잖아요.
다시는 안 했어요. 명절 때만 하는 네. 걸로. 북한에서 남자분들은 되게 이제 그냥 귀하게 잘하셔갖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바로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한국에 네. 오면 네. 주변에서 보면 북한 남자들이 한국 와서 좀 바뀌던가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유성 씨 바뀌었어요, 한국 와서? 좀 많이 바뀌었죠. 뭔가 난감한 질문 같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요.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차이가 있나 네. 이제 적응 중이라고. 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가족들이 쭉 모여 앉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만들고 그걸 또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상에 올리는데 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이 남북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한국 와가지고 제사 지내봤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남북한의 제사상 모습. 남북한 제사라고 하면 이 제사상은 잘 모르겠어요. 상차림에 대한 그런 규칙은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절하는 게 좀 틀리거든요. 절이요? 네, 큰절하는데 북한에는 이 상 차리고 이 밥그릇 뚜껑 있잖아요. 네. 뚜껑 열기 전에 3번 하고 열고 3번 하고 그다음에 뚜껑 닫고 3번 해서 좀 9번 절하거든요. 네. 근데 매번 3번마다 그냥 엎드려서 절해요. 근데 여긴 2번 하고 반절 정도 하잖아요. 아. 네, 그 풍습이 뭔가 좀 전문적인 다른 것 얘기 같아요. 하는 것 같네요. 네.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좀 다른가요, 국장님? 그 절이요. 네, 절요. 그러니까 절은 네. 그 매형이 하는 거고요. 제사는 드려보신 거 맞죠? 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네.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건데 왜 맨날 헷갈리 생각이 안 나고 네, 이렇게 네. 헷갈릴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음. 한국에 오면 한국 식대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 집에서는 그냥 북한 식대로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게 네, 의미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북한에서 했던 그대로 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어오고 네. 있군요. 유성 씨는 한국에서 명절을 몇 차례 보냈었잖아요. 네. 한국은 명절이 되면 친가를 먼저 가고 나중에 외가를 가는데 유성 씨는 친척분들 많으신데 어디부터 가나요? 저희는 한국에서는요 지금 외가만 다 왔어요. 친가 친척은 한 명도 아직 못 왔거든요. 아. 여기 온 거 보면 엄마 견으로 모두 외견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친가 외가 가릴 수 없고 그냥 외가나 갔죠. 외가에서 여기서 한국에선 생활하는 거고 북한에서 보면 무조건 친가예요. 아, 북한에 네, 있을 때는 북한에 있을 때는 무조건 친가거든요. 친가 외가가 거리상 좀 가까이 있으면 친가에서 하는 행사 거의 다 참가하고 뭐 여가 시간 있으면 외가에 잠깐 들릴 수는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친가에 갔다가 외가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친가에 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명절날에는 무조건 친가에 네. 가야 돼. 외가는 언제 가요, 그러면? 외갓집은? 외할머니 보러는 언제 가요? 외갓집은 외가만의 또 명절이 있잖아요. 외할머니 생일이나 네, 외갓집 쪽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그때. 가서 뵙고 아니면 시간 되면 또 따로 배울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안 네. 좋다. 그쵸? 네. 그래도 한국은 친가를 먼저 갔다가 나중에 외가를 좀 가지 않나요? 어때요? 국장님. 다 오죠. 그러니까 누나가 위로 5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 설날이라든지 추석 당일은 그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모여요. 누나들도 오고 매형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22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그 네. 집에 모여서 왁자지껄 노는 게 약간 명절 문화거든요. 그래서 외가에서도 다 이렇게 모이는군요. 그리고 현재도 한국은 여성 중심이에요. 다 이제 외가는 모여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국장님은 지금 아내분께서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이시잖아요. 근데 가족들도 다 오셨나요? 아내분 가족들도? 혼자 와서 아까 그 세영 씨가 좀 우셨지만 그게 좀 마음이 그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작년 추석이었는데 작년 추석에 본인이 약간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왁자지껄 막 놀면서도 혼자 약간 뭐
그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향을 좀 그리는 게 아닌가, 가족을 좀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혼자 온 탈북민들은 뭐 늘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립지만 특히나 이런 명절날이 되면 그 그리움이 네. 더 사무치게 그런 것 같아요. 되죠.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더 많이 이렇게 네. 보듬어 주시고 아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 못까지. 가족이 없지만 네. 그 어머니처럼 따르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원 동기의 어머니를 진짜 자기가 어머니처럼 양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뵀어요. 파주에 계시는데 진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처럼 음. 인사드리고 깔끔하게 정장 입고 가고 네. 그렇게 했죠. 아, 장모님, 네, 장인어른 찾아뵙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찾아뵙는군요. 이미 또 배도 보내드렸고. 이번에 명절 선물로 배를 네, 보내드렸어요. 좀 비싼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비싼 게 왜 나옵니까 거기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명절 되면 가족들끼리 다 모이다 보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가족들한테서 상처되는 말도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석향 씨는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네. 가족들끼리 모이면 가족들끼리 모이니까 다 좋은데 이건 좀 불편했어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점은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자유 먹고는 이제 난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진짜 1년 만에 진짜 뭐 한두 번이나 보면 보고 하니까 같이 놀 때는 같이 놀아도 주고 하니까 그런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딱히 뭐 저한테 싫은 말을 한 건 없습니다. 싫은 말을 하거나 그런 네. 적은 없고요. 유송 씨는요? 또 북한에 보면 술 문화가 좀 푹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가 좀 있어요. 명절 때 되면 네, 저희 친척들 중에서 좀 나이 많으신 큰아버지 그런 분들 술 마시면 좀 술 취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본의 아닌 거 아니지만 그렇게 아니, 싸울 진짜. 때도 있어요. 아, 가끔씩 가족들끼리? 싸워요. 네. 맞아요.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이 명절 때 모이면 꼭 싸워야지 무탈하다고. 정상이다. 네, 싸우는 게 더 무탈하다고. 안 싸우면 더 이상하고 어. 그렇다고. 네. 그럼 싸우자. 가족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네, 서로 좀 너무 편해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 하다 보면 네. 또 그게 또 상처가 되고 이래서 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남한도 뭐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죠, 국장님. 그러니까 많이 싸우죠 어떻게 네, 뭐 보면. 싸웠다고 해서 뭐 폭력 그런 싸움 아니고 말로 좀 감성이 좀 높이고. 높아진 네. 거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네. 가족을.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마디라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상처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에 안 갔을 때는 뭐 대학에 어떻게 갈래? 대학 어디 넌 다른 집은 뭐 이렇게 갔는데 너는 어디를 준비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건 항상 상처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언제 결혼하냐? 그래도 똑같이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언제 결혼하냐? 그게 그렇거든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 38에 결혼을 해서 그동안 쭉 들어와서 한 18년 정도를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때는 힘드셨군요.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결혼하니까 그게 또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애를- 취직도 했고 아이를 결혼도 결혼도 했는데 했고. 근데 지금도 듣는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언제 낳냐고 하는 거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그 딱 얘기했죠. 그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 얘기 안 하는 게 가장 미덕이다. 좋은 어머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그건 좀 안 되더라고요. 다 또 얘기하시고. 그렇죠. 어른들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또 젊은이들은 그 말을 듣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한국에서는 명절쯤이 되면 듣기 싫은 말 1, 2, 3위 막 이런 순위도 나오고 네. 원칙을 정하죠. 네. 이 말을 하지 말자.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직장에서 이렇게 선물하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선물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그 시댁에도 또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저 선물 명절에 선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김부자 생일날에 그 사랑의 선물이라고 간식 세트 1kg씩 주는 거 그거 받은 이거 기억밖에 몸에서 없어요. 좀 딱딱해서 몸을 네. 아 소금 과자. 소금 아 과자. 지금 생각났어. 네. 네, 선물하면 너무 그거밖에 짜증나는데. 없어요. 아. 북한에서는 이 선물이라고 하면 김부자가 주는 것만 선물이고 이 친척이나 이 직장에서 하여튼 공장 누가 이렇게 기업소에서 주는 거 이거는 선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기념품이라고 해야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물은 오직 김부자가 주는 것만 선물이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북한은 주민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선물보다는 약간 뇌물의 의미가 네. 더 큰 것 같고요. 네. 정말 마음으로 전달되는 선물의 의미는 많이 좀 쇠퇴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한가위 이게 선물에 마음까지 실어서 누군가에 전하면 이 풍성한 추석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따뜻한 마음까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 한가위입니다. 이쯤에서 국민통일방송 추석특집 1부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